읽어볼게요. 저는 50인데 시도 때도 없이 열이 오르면서 땀이 머리 끝까지 나고 왼쪽으로 시리고 왼쪽 손이 자고 일어나면 주먹도 안 쥐어지고 왼쪽이 그 다음에 위장병도 오래되고 소화도 안 되고 심장과 위장에 열이 많아서 혀가 갈라져 있고 기력이 하나도 없어요. 열이 오르는 것 때문에 제일 힘드네요. 하체만 차갑고 찬바람만 쐬면 하체가 시려요. 너무 시려요. 아, 홍성이에요. 이렇게. 네. 자, 홍성에서 추억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분 이제 50대 이제 50 보통 보면은 42세 정도부터 몸이 더 많이 급속도로 건강도가 감소하기 시작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42냐? 7의 배수로 건강도, 삶이 변해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7살, 14살, 42살, 49살 이런 식으로. 그러면 구체적인 이야기 어떤 거냐라는 건데요. 7살에 영구치가 납니다. 신기하죠. 아니 영구치 뭐 10살에 나오든지 5살에 나오든지 하지 왜 7살에 나오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게 왜 그렇게 나올까? 근데 그게 DNA 유전적으로 딱 세팅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전적으로 세팅되어져 있는 거 또 다른 것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14살이 되면 거의 생리를 한다. 요즘 뭐 거기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어지더라. 보편적으로 14세 7회 배수죠. 42살 정도 되면요 이제 흰머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 일들도 벌어지죠. 그 다음에 지금 이분은 이제 뭐 50인데 또 41을 넘어 49를 지난 50이 되어지니까 몸이 이제 더 꺾이기 시작한다. 건강도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건강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분이 제 생각에는 여성이네요. 자궁절제했어요.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여성으로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여성이시면 이제 그 갱년기가 시작되죠. 건강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49세 뭐 그 7의 배수 정도 되는 그런 나이에서 이 갱년기가 시작이 되죠.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분이 말씀하고 있는 저 내용들이 몸이 약해서 남들에 비해서 빨리 갱년기가 오고 있지 않느냐. 물론 뭐 생리가 끊어지지 않더라도 몸에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내 몸을 제대로 조절을 하지 못한다.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 내 몸이 나를 조절을 하는 것은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되어지는데 호르몬들이 제각각으로 부족하고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조절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그래서 땀이 나지 말아야 될 때도 땀이 나버리고 열이 나지 말아야 될 때도 열이 나고 이런 다양한 갱년기 증상들이 몸에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이 시리고 왼쪽이 힘들고 이런 것들도 이제 왼쪽 부분에 특별히 더 염증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데 왜 왼쪽 부분에 염증이 더 심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뭐 림프하고 혈관하고 혈액순환 양하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뇌 이런 거하고 전부 다른 여러 가지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어서 꼬집어서 뭐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데 그런 일들 지금 갱년기 같은 게 좀 더 빨리 온다. 몸이 허약하다. 이런 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소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소화가 안 되어져서 혀도 갈라져 있고 기력도 없고 또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니까 다리로 혈액이 순환이 잘 안 되니까 몸도 하체도 차갑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결국은 어떻게 잘 먹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저분이 저렇게 된 건 결국 첫 출발은 소화잖아요.
저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오랫동안 소화가 안 됐을 것이고, 소화가 안 되게 된 원인은 이제 저분도 먹는 양이 적다. 음식 먹는 양도 적은데다가 음식 속에 들어있는 염분의 양도 적고, 염분이 적으니까 위산 생산량이 적고, 위산이 적으니까 전체적으로 소화가 제대로 안 되어지고, 안 되어지니까 이제 뭐 나머지 지금 가지고 있는 저 문제 전부 다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가장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소화를 잘 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소화를 잘 되도록 한다. 원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산 부족이다. 그럼 위산을 많이 먹으면 되겠죠. 근데 위산을 아무도 안 팔아요. 위산은 파는 데가 없습니다. 위산은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팔지를 못한다. 그래서 위산을 제가 만드는 방법, 위장 속에서 위산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드시는데요. 적정량,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음식의 양이 있을 겁니다. 그 양에 염분을 좀 충분하게 넣어서, 충분하게라고 하는 건 좀 간간하게, 이런 정도입니다. 보통 염도계로 재보면 0.9%에서 1% 정도 나오는 농도가 약간 간간하다, 그런 정도 농도인데요. 이분은 아마 1% 정도 만들면 아마 짜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짜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내 몸속에 염분의 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맛있다, 적당한 맛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나만 유독 저 음식이 짜다면 내 몸속에 염분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지금 뭐 생활을 하시면서 다 아시고 계실 텐데요. 염분을 잘 더 챙겨 드시는데, 남들처럼 챙겨 먹는 것 같은데, 남들처럼 간을 맞추어서 그 간도 나는 잘 먹는데, 그렇다라고 하신다면 먹는 음식의 양이 너무 적은 겁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 적다. 그러면 들어가는 소금의 총량이 적은 겁니다. 자, 소금은 요만큼 들어가는데 물을 뭐 남들만큼 먹어버려요. 소금은 남들보다 적게 먹는데 물을 남들만큼 먹어버려요. 그러면 염분이 자꾸 소변으로 또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염분을 제대로 먹는다고 할지라도 빠져나가서 몸에 결국은 부족해져 버리는. 그래서 이런 밸런스가 맞는지를 잘 맞추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자, 뭘 드시라고 그랬어요? 음식에 소금을 제대로 집어넣어서 드셔라. 그 다음에 비타민C를 드셔라. 이분 지금 비타민C 이야기는 뭐 전혀 적혀 있지 않은데요. 비타민C를 처음 드신다면 하루에 1개씩 먹다가 또 2개씩 먹다가 3개씩 먹다가 점점점 늘려서 한 6개씩 먹다가 요렇게 해서 조절을 해서 비타민C와 소금이 만나면 위장 속에서 자동적으로 위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위산이 자꾸 만들어져야 소화가 잘 되는 거죠. 자, 이런 소금과 비타민C를 가지고 소화를 잘 되도록 하는 거, 왜 잘 되는가, 이런 것들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저의 다른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닥터 한스 이렇게 치시고 소화 이렇게 치시면 그런 이야기들이 뭐 수십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영상이. 예를 들어서 또 뭐 당뇨이신 분이라면 닥터 한스 당뇨 이렇게 해서 검색을 찾으시면 많은 영상들이 나온다. 자, 비타민C 소금 이제 드셨으니까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내가 먹은 음식물을 녹이는 역할을 하는데, 녹아야 소화가 되고 또 소화가 되어야 이제 흡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이 잘 일어나야 되는데 위산이 부족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면 지금 저분처럼 허약한 몸, 밑에다가 또 말랐습니다. 몸이 허약해요.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요. 몸속에 영양 성분이 제대로 안 들어가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나는 왜 이렇게 말랐을까? 허약할까? 몸에 영양분이 부족하면 당연히 허약하겠죠. 자동차가 굴러가는데 엔진에 기름이 너무 부족해요. 들어갔다 말았다 이렇게 돼봐요. 차가 가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 에너지가 안 만들어져 나오면 몸이 식어버리고 몸이 차갑고 고통스러움. 그래서 잘 드셔야 된다. 아니, 잘 먹어보려고 하는데 내가 소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해야 된다.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는 영양제,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이런 것들을 좀 챙겨 드시면 뭐 20년, 30년 된 거라도요, 뭐 한두 달 만에 다 괜찮아지더라.
못 믿겠으면 저의 유튜브 댓글에 가셔서 열심히 보시면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도움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거든 상담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정혜경님께서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비오유키소하고 공복혈당 106에서 93으로, 저하고 같으시네요. 저도 93 나오는데. 당화혈색소 5.1, 와우, 당화혈색소 저보다 훨씬 좋으시네요. LDL 수치가 160에서 114로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이분은 박수를 또 이렇게 쳐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좋으시겠습니다. 아주 대단한 숫자가 나와버렸네요.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 소화효소제 요게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는 영양제인데요. 이것만 먹어도 저렇게 당이 뚝뚝 소화가 너무 잘 된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예, 당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소화도 훨씬 더 잘 되고 있다, 몸이 여기저기 건강해지고 있다, 이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TV에서 어떤 의사분이 공복에 먹으라고 대부분 그렇게 말하던데요. 여기 이렇게 말하던데요. 누가? 의사가. 그래서 이 말을 믿고 이게 맞는 말 아니냐 이렇게 적어주셨죠. 어떤 영상을 보신 거냐면 유산균 섭취 공복인가 식사 바로 전인가 잠시 먹고 이런 영상을 보시고 지금 여기에다가 질문을 해 주신 겁니다. 요약을 해보면 비타민C 도대체 하루 중에서 언제 먹으라는 말이냐, 이거가 골자입니다. 비타민C 하루 중에서 도대체 언제 먹어야 되는 겁니까? 식전에, 식중에, 식후에 또는 공복에 어디죠?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것도. 자, 공복에 먹으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기서는 공복에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공복에는 위산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속 쓰리는 경우를 한번 보세요. 새벽에 공복입니다. 근데 속 쓰려요. 그때 위산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위산이 나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위산이 나와가지고 위벽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속이 쓰리는 거죠. 위산은 나와도 내 몸에 큰 문제는 원래 없는 겁니다. 아무도 저 같은 경우에도 위산이 많이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위산이 잘 나와야 소화가 잘 되는 거죠. 공복에 위산이 없느냐? 아니다. 자, 위산이 있으면 그러면 유산균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유산균은 산성에 약하다, 유산균은 알칼리성에 약하다. 그 다음에 유산균은 pH가 약 4, 5, 6, 7 이런 데서는 안전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강산이어도 안 된다. 즉 위산 속에서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알칼리 쪽으로 가도 안 된다. 알칼리 쪽으로 갈 일은 거의 없으니까 산 쪽으로 가면 안 된다. 공복은 산성, 위산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요. 위장의 pH를 재놓은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공복의 pH가 낮습니다. 아침 식사나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 전에 pH가 얼마냐면 1에서 2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낮다는 얘기입니다. 공복의 위장의 pH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높지 않다, 낮다, 산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이 pH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2, 3, 4, 5까지 올라갑니다. pH가 올라갑니다. pH가 올라간다, 강산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강산이 아니니까 그때 유산균을 먹어야죠. 그래서 언제 먹느냐, 이게 올라갈 때가 언제죠? 식사를 하고 있는 중간이 또는 식사하고 나서 바로
이때가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식사하고 있다가 이걸 먹는다. 이게 좀 깝깝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식사하기 전에 바로 먹어도 되기 때문에 식사하기 전에 바로 먹어도 그 유산균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유산균이 막 산을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캡슐에 들어있으니까 유산균을 먹으면 걔가 캡슐이 녹아서 터질 때까지 시간이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식전에 먹어버려도 식중에 먹는 거하고 먹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식중이나 식사하기 바로 전에 먹는 게 가장 옳다. 공복 안 된다. 위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식사 후에 먹어도 됩니다. 예, 그죠? 식사 후에 먹어도 되는데 왜 식사 후에 먹어라 소리를 안 하느냐 하면 식사 후에 보통 오메가3를 먹는 분이 많습니다. 오메가3는 뭐냐면 지용성 기름 성분입니다. 이 기름 성분은 오메가3 기름 성분은 유산균 표면에 이렇게 달라붙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코팅이 되어져 버린다. 그럼 이 유산균이 오메가3 때문에 또 잘 못 살아요. 예. 혹시 여러분들 그 방송에서 많이 보셨죠? 바닷가에 유조선이 뒤집어져 가지고 기름이 새 나오면 그 기름을 뒤집어 쓴 갈매기가 날아가기가 쉽던가요? 유산균이 오메가3 기름을 뒤집어 써버려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싹 뒤져봤는데요.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오메가3 종류를 먹었을 때 어떤 종류에 따라서 어느 농도에서 항균성이 나타나는가, 즉 균을 얼마나 죽이는가,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오메가3 균들을 활성도를 떨어뜨린다, 균이 못 자라게 한다, 균을 증식을 덜 되게 한다, 유산균을 망가뜨린다, 오메가3 유산균을 죽인다,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식후에 오메가3를 먹을 때 유산균을 먹는다. 그거는 꽝이다. 그래서 식후에도 먹을 수가 없어. 식전에도 먹을 수가 없어. 그럼 언제죠? 식사하는 중에 또는 식사하기 바로 전에 먹으면 산을 피할 수가 있고 오메가3를 피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소화효소제를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식사하기 전에.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써 주셨어요. 질문으로. 소화효소제도 있고 위산도 있는데 유산균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적어줬는데요. 유산균은 위산은 어차피 피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소화효소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소화효소제가 유산균을 분해를 하지 못합니다. 소화효소제가 무조건 다 분해하는 게 아닙니다. 균이잖아요. 이런 균들, 균류는 이 표면, 세포 표면이 파괴가 돼야 되는데요. 얘네들이 위산에 의해서 녹아야 소화효소제하고 반응을 해서 끊어서 얘를 망가뜨릴 수가 있는데 얘가 위산이 별로 없으니까 얘가 녹지 않은 거죠. 즉, 공복이 아닌 상태에, 그러니까 식사 중에 먹거나 식사하기 바로 전에 먹으니까 위산하고 만나서 녹여야 되는데 녹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즉 위산도 못 만나니까 녹지를 못하고 녹지 않으니까 소화효소가 와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식중, 식사하기 바로 전에 먹는 게 저는 가장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또 다른 제 영상들도 참고로 하셔서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좀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피 화생 위축성인 경우에도 자 이분은 장상피 화생이다. 위장이 장상피처럼 되어져 버렸다. 그 다음에 위축성 위염이다. 이런 얘기죠. 비타민C를 섭취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당연히 비타민C 먹어도 되죠. 자, 이분은 걱정이 돼서 그렇죠. 위축성 위염이고 장상피가 되어져 있으니까 비타민C가 심한 자극을 주어서 통증이 오지 않느냐. 그래서 보니까 경험도 해보셨네요. 식사랑 같이 복용을 해도
위통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올 때도 있더라고요. 식사량이 좀 적어서 그랬나 싶기도 하지만 궁금합니다. 혹시 천연 비타민은 다를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주셨는데요. 식사랑 같이 복용해도 위통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식사랑 같이 먹을 때 위통이 온다면 식사량은 적고 음식량이 적고 비타민 양이 좀 많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후에 드시는데 비타민 양을 좀 줄여서 속 쓰리지 않게 계속 먹다가 괜찮으면 조금 늘려보고, 괜찮으면 조금 늘려보고,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늘려가셔야 되죠. 비타민C를 먹는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저렇게 되어져서 자극을 주어서 설사를 하기도 하고 위통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음식의 양이 적거나 또는 내 위장벽에 염증이 있어서 위통이 오는 거고요. 저분도 결국은 장상피, 위축성 위염 이런 것들이 주 요인이 아니라 위장벽에 위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염증이 나 있으면 그 염증에다가 비타민C가 자극을 주어서 저 위통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식사량하고 비타민C 양하고도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는데, 다른 방법, 속 쓰리지 않도록 하고 비타민C를 먹는 방법은 중성 비타민을 먹는 겁니다. 중성 비타민을 먹으면 되는데, 중성 비타민은 지금 속 쓰리게 하는 저 비타민C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pH가 다르다. 저 속 쓰리게 하는 산성형 비타민은 pH가 보통 뭐 3, 4 이렇게 낮고요.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닙니다. 또 3, 4 그 정도고요. 중성형 비타민은 뭐 7, 8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속은 쓰리지는 않지만 이 중성형 비타민C는 이 위장을 좋게 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 힘드시면 중성형 비타민C하고 산성형 비타민C하고 혼합해서 먹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중성형 비타민C, 다른 방법, 중성형 비타민C를 드시고 일정 시간,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먹고 나서 일반 산성형 비타민C를 먹는 방법. 요게 가장 해결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물어주신 말 중에 천연 비타민은 다를까요? 이렇게 물어주셨는데요. 천연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들 대부분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과일을 가지고 뽑아서 천연 비타민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요거 자체로만 가지고는 뭐 비타민 C가 들어있는데 그 비타민 C도 똑같은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합성 비타민하고 똑같은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비타민 C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먹으면 그냥 똑같죠. 그 다음에 천연 비타민이라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그 과일로부터 얻은 비타민C가 들어있는 경우 비타민C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합성 비타민C를 또 1대1 정도로 혼합을 해갖고 만들어 놓은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두 개가 혼합되어져 있는 요런 거를 또 드시는 방법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위장병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산성형, 신맛, 속 쓰린 비타민C를 먹어야 훨씬 더 빨리 개선이 되어진다 라는 겁니다. 산성형 비타민C가 위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 안에는 위산 부족으로 인해서 소화불량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산을 만들려면 산성형 비타민C를 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가 너무 잘 되시나요? 네, 그래서 견디기 힘드시면 이 중성형 비타민C를 좀 드시다가 그렇게 가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시면요. 지금 뭐 장상피 화생이나 위축성 위염이나 그 다음에 지금 위장의 그 위염증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비오유키소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한번 챙겨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박사님, 당뇨 환자 비오유키소 하는데 첨가물 없는 홍삼 달인물이 어떤지요? 자, 홍삼 달인물의 메인은 뭐냐 하면
여러 성분들이 있는데요. 면역과 관련되어져 있는 성분들이다. 사포닌이라고 하는 그런 분자인데요. 사포닌 그 분자에 당이 붙어 있습니다. 당. 그래서 그 당이 우리 몸속의 세포에서 다른 세포와 어떤 물질이 인식을 할 때, 즉 세포와 세포 간의 대화를 할 때, 이 대화를 할 때 그 당이라고 하는 성분이 매개가 되어져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납니다. 당세공학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요. 그런 분야가 연구가 지금 한 40년 정도 되어져 있는데 굉장히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중요한 당을 홍삼을 통해서 섭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삼을 먹고 면역이 좋아진다. 홍삼이 몸에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사포닌 속에 들어있는 성분과 그 다음에 당 성분들의 양리작용에 의해서 충분히 그 효과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결국 홍삼 달인물을 열심히 챙겨 드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당뇨 환자는 기본적으로 저는 잘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당뇨병 왜 걸렸느냐? 저는 못 먹어서 그렇다. 영양실조라서 그렇다. 특히 뭐 마그네슘 부족이다. 비타민 부족이다. 소금 부족이다. 그 다음에 단백질 부족이다. 그런데 포도당은 너무 많이 먹었다. 즉 밥, 감자, 고구마는 너무 많이 먹었다. 영양 밸런스가 안 맞고 영양소가 부족하고 이래서 일어난 일들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잘 먹어야 된다. 많이 그 다른 영상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뇨 환자들 고기 먹고 나았습니다. 이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너무 안 먹어도 안 되는 거죠. 홍삼 달인물 몸을 위해서 굉장히 좋다. 잘 먹는 방법 중에 홍삼도 먹어주는 게 좋다. 조선의 명약 홍삼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챙겨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수윤님, 비오육수 한지 8개월째입니다. 아, 오래되셨군요. 천식에는 도움이 안 되는지요? 천식이 심해서 현재 스테로이드제 먹고 있습니다. 도움 말씀 주세요. 자, 비오육기소를 8개월 드시면서 아무 도움이 안 될까요? 근데요, 다른 것으로 많은 도움을 저는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천식의 근본은 뭐냐면 알레르기 반응이고요. 알레르기 반응의 근본은 뭐냐면 몸이 차가워지는 겁니다. 몸이 차가워진다. 그 다음에 몸속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림프구, 면역세포 중에 림프구 숫자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병원 가서 혈액 검사를 해서 과리거 림프구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체온을 항상 재서 체온이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적당한지 요런 거를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비오육기소를 제대로 먹으면 체온이 올라갑니다. 몸이 따뜻해집니다. 장이 훨씬 더 든든튼튼해집니다. 혈액순환이 훨씬 더 잘 됩니다. 근데 이분은 8개월이나 드셨는데 왜 여러 가지 뭐 효과를 봤다는 얘기는 안 하고 도움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느냐라는 건데요. 제대로 안 먹고 있는 겁니다. 비타민 제대로 먹고 있느냐.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숫자대로 먹고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타민C는 하루 6개 이상 드셔야 됩니다. 요거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그 다음에 오메가3 하루에 1100mg으로 6개 정도 먹어야 됩니다. 저것도 사실은 부족한, 제가 지금 이 스탠다드 말씀드리는 겁니다. 표준적으로 요 정도는 먹어야 된다. 이게 그 숫자입니다. 유산균 한 개 해서 3개 정도 먹어야 됩니다. 키토산 둘에서 6개 먹어야 됩니다. 요거 다 지키고 있습니까? 소화효소제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할 때마다 식전에 한 개씩 먹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소변의 염분 농도가 0.9가 나오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게 다 맞춰졌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좋아지실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다 했는데도 아직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늘리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늘리시는 겁니다. 비타민C 양을
2배로 더 천천히 늘려가고요. 오메가3도 늘리고요. 유산균 양도 늘리고요. 키토산 양도 늘리는 겁니다. 소화 효소제 양은 늘리지 않아도 됩니다. 소금도 그냥 0.9% 나오도록 하면 됩니다. 요런 것들을 가지고 하시면 분명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먹는 양에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욕을 열심히 하십시오. 천식을 벗어나는 방법은요. 하루에 한 번씩 목욕만 해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이 새벽만 되면 가렵고 기침, 가래 뭐 이런 걸로 고생했는데 저녁에 목욕을 계속하고 잤더니 괜찮아지더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부족하면 더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도 안 되시거든 상담 전화를 주십시오. 상담을 좀 하시는 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빨리빨리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또 질문을 올려주신 분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님 방송 보고 나니 비타민C 먹고 싶은데 하루에 몇 알씩 먹으면 좋을까요? 당뇨, 혈압은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비타민C를 먹어라 라고 하는 그 박스, 비타민C를 사시면 박스에 1개 먹어라, 하루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1개 먹어서는 효과를 1개도 못 봅니다. 먹었는지 말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비타민C 1000mg짜리를 하루에 1개를 먹어도 먹었는지 말았는지 효과를 못 보는 판이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이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막 집어넣었는데 거기 몇 mg씩 들어있잖아요. 그거 하루에 1개 먹어라 적혀 있습니다. 효과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거 굉장히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1개 먹으라 그런다고 1개 먹으면 박스에 먹으라는 대로 먹으면 효과를 보는 경우가 드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소금 먹는 양, 밥 먹는 양 이런 거를 사실은 정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먹습니다. 근데 영양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것도 있고요. 밥도 뭐 많이 먹으면 배가 터져서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그 도대체 너무 많이의 너무는 어디가 기준이냐. 이게 없기 때문에 말 자체가 그냥 쓸데없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비타민C는 보통 일반적으로 박스에 적힌 대로 먹으면 효과 없다. 그래서 몇 개를 먹느냐 하면 비타민C는 맥스는 설사할 때까지 최저 6개, 6000mg. 요게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져 있습니다. 비타민C를 많이 섭취를 하시는 분들의 먹는 숫자가 보통 이런 정도다라는 거고요. 매니아가 되어지게 되면 기본 뭐 10개, 15개죠, 하루에. 그래서 그 양은 본인이 알아서 박스에 1개 먹으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1개 먹으라고 적혀 있느냐? 라는 거죠. 2개나 3개 먹고 문제가 발생하면 항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항의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1개 먹으라고 허가를 내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다른 영양제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먹는 그 양을 결정을 누가 하는 거냐면 나 스스로 하는 거다. 내가 1개도 먹어보고 2개도 먹어보고 3개도 먹어보고 10개도 먹어봤는데 설사하면 나는 뭐 8개나 9개 정도 되는구나. 이게 한계가 되는 겁니다. 다른 영양제도 사실은 조금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유산균 1개 먹으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3개 정도로 3번 정도를 먹어주는 게 더 좋다. 그러면 4개는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게 아니죠. 6개를 먹어도 괜찮고요. 10개를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거 먹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양은 스탠다드 일반 논이 있고요. 몸에 효과를 보는 논이 있고요. 박스 양이 있고요. 권장량이 있고요. 자기 마음대로가 있습니다. 이거 다 여러분들이 골라서 해보셔야 되는 거다. 어디에도 답은 없다. 그래서 스스로 몸에 맞는 양, 비타민C 몇 알씩 최소 하루에 1개 먹다가 2개 먹다가 3개 먹다가 점점점 늘려라. 그 다음에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다. 비오유퀴소, 소화효소제, 마그네슘, 비타민 B100이라고 하는 이런 영양제를 같이 전부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당뇨는 일단 좀 내려갈 거고요. 혈압은 봐야 됩니다. 더 궁금하시면
관련되어져 있는 닥터 한스의 영상들을 많이 보시면 되는데요. 궁금한 걸 치면 됩니다. 닥터 한스 당뇨, 닥터 한스 혈압, 편한 대로 골라서 예, 보시면 되죠. 그런 영상들 참고로 해서 열심히 보셔서 빨리 좋아지시기를 바라는데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비오유기소, 소화효소제 빨리빨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이 이제 스톱이 되어진 것 같은데요. 광고 한 개만 내보내고 질문이 안 오면 오늘 저녁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